네, 여기는 그 김포에 있는 사티 요가원이고요. 사티 요가원에 있는 미진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미진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마스테. 저는 김포 풍무동에서 사티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 요가 강사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요가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저의 열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요가원. 요가원 몇 년 됐죠? 요가원 한지 이제 6년 차예요. 6년 차. 6년 차여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아까 전에도 이제 선생님 저 요가원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요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좀 꾸미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가득 담아서 제 마음대로 만든 요가원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는 일반 요가원 같지 않네? 이런 맞아. 느낌 좀 드실 수 있어요, 구조가. 맞아요. 뭐 그 들어오자마자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특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소품들이나 저기 책들도 그렇고 그냥 모든 용품들이 진짜 인도에서 다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인도에서 가져오시고 다 요가적인 것들이라서 와 제가 뿔 하나 넘치네요. 오자마자 그 얘기했던 게 진짜 뭔가 따뜻한 분위기고 일단 여기 오면은 딱 그런 이미지 받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진짜가 하는 찐이다. 데다. 찐이다. 네, 찐이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찐 요가원. 네, 왜 사티 요가원인가요? 사티는 사실 산스크리트어는 아니고 빨리어로 해서 요즘 마음챙김 명상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되고 네, 그렇죠. 유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챙김 요가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현재를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요가원 오시는 분들도 요가 수련할 때 순간순간 좀 집중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가원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 미진 원장님은 아름다운 미모에 비해서 그 동국대에서 그 학과가 뭐였죠? 저 선학과입니다. 학과 이름은 선학과고 선학과. 학부 대학은 불교학부. 네, 불교학부 해하셔서 요가 철학을 되게 잘 아시고 제가 미진 원장님의 요가 철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뭐 동국대 뭐 석사까지 수료하시고 학부도 하셔서 되게 좀 긴장하면서 들었었는데 왜냐면 그러한 내용들은 대체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따분한데 네. 강의가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이 철학을 웃기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지? 해서 되게 쇼킹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었는데 그때 그래도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적극적인 구애로 친해지게 돼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그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바로 바로 나오나요?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바로 갑자기 요가원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네. 그 원장님. 좀 마셔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전세 사기를 당하셨는데 저는 되게 쇼킹을 했던 게 전세 사기를 당하셨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약간 그래 세상아 올 때면 와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글을 올리시면서 뭐 약간 괜찮다 오히려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저라면은 전세 사기 정도로 되게 크게 당하면은 되게 많이 우울하고 몇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멘탈도 잘 잡고 계시고 실제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비법이 뭔지 정말 이게 요가 철학을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교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요가 아사나 때문인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뭘까?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요가를 해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요가를 해서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좀 알게 된 지가 예감을 한 지는 이제 1년이 다 됐고요. 사기 피해자로 판정이 된 거는 7월쯤에 제가 판정이 났으니까 5개월 정도. 네,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처리해 가는 과정인데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오늘 이렇게 들었을 때 또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난주쯤부터 좀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좀 나가 있다가 지난주부터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잘 되고 나서 잘 해결이 되고 나서 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좀 숨기고 있었어요. 그 진행 과정들을. 그래서 스토리 처음에 막 완전 멘탈이 나갔을 때 막 이렇게 즐거워 보이려고 올렸지만 지금은 좀 조용히 있는 이유가 현실적인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정말 잘 해결이 되고 나서 그 후기들을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나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좀 뽐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일을 겪고 계시는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도 극복합니다, 맞아. 여러분.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그 소송이나 이런 절차들을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정말요? 네, 아까 놀래키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요? 네, 그래서 왜 혼자 하세요? 그것도 경험이다? 경험주의자셨어요? 좀 아니. 제가 전세사기를 이렇게 처음 당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말이 얼마나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으면 그 말에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건 너무 편한 사이니까 제가 그 말에 기분 나쁘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얼마나 난 진짜 바본가 봐 이랬는데 야 너 같은 바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너일 줄이야 이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그때 약간 좀 눈물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바보구나. 어떻게 솔직히 저는 제가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의 삶을 다시 반추하면서 이제는 무언가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또 책임도 따르는 나이가 되니까 좀 더 잘 알아보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제 자신을 바꿔보고자 혼자서 헤쳐나가는 중이에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그래서 몇 달 전만 해도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이렇게 요가원에는 항상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법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좀 제가 혼자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은자권 등기나 전세금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을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과정은 강제 경매를 넘겨서 제가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집을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게 아마 내년 한 1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게 마음에 진짜 철썩 달라붙어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생각나, 뭐 잘 때 생각나, 일할 때 생각나 이래 버리면은 이게 일상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애인이랑 헤어지기만 해도 그렇게 힘든데 되게 이거 엄청 큰 이슈잖아요. 이게 저는 요가업을 하는 게 제 생업이고 나와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좀 포커페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집에 가면은 뭐 울기도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기도 하고, 뭐 술 마시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는데 요가원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사귀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제 머리로 이해가지 않거나 좀 힘들 때는 저희 요가원에 오시는 이 언니 회원님들, 어머님 회원님들한테 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놓고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여쭤보면 그 안에서 좀 지혜로운 해답을 얻을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으시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뭐 닫혀 있으면 뭐 나 사기당했는데 뭐라 하는 거야. 어줍지 않은 위로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아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런 얘기들 저도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 때문에 뭐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시죠. 다 필요 없어. 내 일처럼 혼자 살아라. 아무튼 그 전세 사기를 당하셨는데도 이렇게 좀 강인한 멘탈로 오히려 헤쳐나가기 위해서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을 다뤄도 괜찮겠냐고 했을 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강인한 멘탈로 네. 요가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미진 원장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를 몇 번 가셨죠, 총? 인도를 들어간 게 4번 들어갔어요. 4번. 네. 한 번 가실 때마다 그래도 기간을 오래오래 있으셨던 편이잖아요. 한 달, 2달 갔을 때도 있고, 뭐 한 달 갔을 때도 있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12일 정도 좀 짧게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에요. 올해는 그렇죠. 못 갔고. 저랑은 조금 다르신 게 저는 남인도를 갔다면은 이제 미진 원장님은 북인도를 되게 많이 가셨잖아요. 바라나시 뭐 이런 쪽 많이 네, 가신 거 아니에요? 관광지도 많이 가고, 네, 그렇죠. 리시케시에서 좀 시간을 거의 보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진 원장님의 철학 수업을 들었을 때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여정을 보내면서 사진들을 몇 장을 공유해 주셨는데 인도 청년들이랑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막 사진 찍고 셀피 찍고 그러면서 우리 인도 오빠들 이러면서 그 인도 오빠라는 키워드가 저는 너무 강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려요. 근데 인도인들은 고등학생인데 막 진짜 오빠처럼 엄청 보이니까. 오빠처럼 네. 보이잖아요. 수염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 인도가 여성 혼자 가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나라고 여행하기 되게 위험한 나라인데 오히려 미진 원장님은 인도 오빠라 그러면서 잘생겼어 이러면서 막 하신 게 저는 너무 쇼킹이었었어요. 저기 여기 남자 탈의실 안에도 인도 오빠들 사진 많이 넣어. 아 그래요? 멋지죠? 그 인도 오빠들의 매력은 뭔가요? 인도 오빠들의 매력에서 무서울 수 있잖아요, 인도 오빠들이. 무서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무서운 남자도 있고 안 무서운 남자들도 좋은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인도 편드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인도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하고 때묻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약간 인도 오빠들의 매력은 자상함. 이 호의적이잖아요, 되게.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유는 사실은 장담 못 하겠어요. 그게 정말 인간적으로 그럴 건지 아니면 사업적인 네, 비즈니스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느꼈을 때는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인도 남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 미디어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처럼 발달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옛날 1980년대로 돌아갔을 때 금발의 그 서양인이 온 듯한 충격. 갑자기 인도 한국말로 막 말을 걸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인도인들 입장에서도 인도 남자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미진 원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오빠 갑자기 오빠 이러면 당연히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다. 잘해주시고 어떻게 저도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 밤 늦게는 거의 대부분 안 나가고 몸을 많이 사리는 편이에요. 겉으로는 되게 아닌 것 같지만 몸을 굉장히 많이 사리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인 여행의 노하우랄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친하게 해서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코지는 안 하겠지? 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오빠 이러버리면은 당황하면은 이 여자의 뭐지? 이 한국인 뭐지? 이 맑은 눈의 광해는 뭐지? 이러면서 기빨리게 막 계속 막 오빠 막 이러면은 얘 좀 이상하다 이래서 사귀는 못 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여행을 하니까 굉장히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 작용 반작용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그럼 상대도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가지. 완전 작용을 오빠 이렇게 해버리니까 반작용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막 잡아당기고. 그래서 인도를 워낙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럼 인도 갔다 오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매일 매 순간이 에피소드예요.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를 아는 저희 회원님들이나 사람들이 저랑 있으면 미진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매일매일 사건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굉장히 시트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더구나 환경이 다르고 인크레더블 인디아잖아요. 모든 것이 콘텐츠죠. 모든 것이 콘텐츠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생각나는 게 많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톱스타를 만났어요. 정말요? 네. 인도 톱스타? 아니요, 한국에. 네. 오, 이름을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이거 지켜주면서 이름 얘기하고 여기 바로 삐. 네네네네. 바라나시에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톱스타를 만났죠. 진짜?
네네네. 들리는 거예요? 네, 아니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인도 갔을 때 바라나시에서 제가 인도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그래도 안경을 잘 안 끼고 다니거든요. 저는 근데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네. 안경 안 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저 못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유적지를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사르나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뭐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러나 이랬는데 약간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사진을 몰래 찍냐고 이러면서 제 카메라를 확 낚아채면서 유적지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 낚아채면서 당신 지금 몰카 찍었냐고 이러면서 아니요 이러니까 찍은 걸 보재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났어요. 그렇죠. 너무 무례하게 그러니까 아니 찍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무례하게 말씀하시냐 이랬더니 다 찍은 거 안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사진이 제가 뒤로 가기를 누렸어요. 그 사진이 과거형으로 넘어가게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인도에 여행을 하면서 한식이 먹고 싶을까 봐 한식 사진들을 담아거든요. 오징어 볶음, 뭐 닭도리탕 이런 거를 찍어놨는데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왜 지금 내 닭도리탕 사진을 가지고 내 오징어 볶음 사진을 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찍었냐고. 그래서 누구시길래 그러냐 했더니 모르세요? 이래서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이제 더 기분 나쁘니까 제가 네가 누구냐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이게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 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제가 이랬어요. 자존심 얼마나 상했을까? 쎄해진 거예요. 쎄해져가지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근데 오히려 그 주위에 있던 어떤 스태프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약간 저희 때문에 기분 안 좋으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과하라고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막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인성 별로더라 막 얘기하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또 만난 거예요. 대박. 이제 알아보잖아요. 싸웠으니까. 이렇게 저를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와서 진짜 결국 사과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사과 안 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죠?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 인도에서 그런 탑 배우 네. 탑스타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인도는 심지어 엄청 큰데. 탑 배우. 네, 그런 탑 배우. 탑 배우. 진짜 시트콤이네요, 인생이. 그러고 뭐 그게 그냥 하루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런 일, 점심에 또 재밌는 일, 저녁에 또 사건 터지고 네. 그런 거죠. 다른 나라를 맞아요. 어디를 가든 그 비슷한 상황이 있고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좋은 네.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어서 맞아요. 뭐 인도라고 해서 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도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도를 정말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가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것 같은가요? 요가 철학은 삶의 지혜다. 삶의 지혜. 공감합니다. 삶의 지혜. 완전 왜 공감. 공감하시죠? 저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을 좋아하는 게 경험치가 너무 쌓여 있는 게 느껴져요. 저는 실제로 어른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요가 철학이나 그럼 요가에 대한 지혜들을 삶에 적용시키니까 잘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묻어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요가 강사를 저는 21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절대 다른 마음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진심으로 대해야지. 왜냐면 너가 다른 생각하면은 다 너보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무조건 솔직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만 해라. 이렇게 저는 해오니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고 그게 좀 요가적에서도 좀 순수함 그런 거에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잘 됐던 것 같거든요. 내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이 고통이란 아이가 기고만장해질까봐 좀 무시하는 거죠. 네네네. 니 깎게? 니 깎게? 이런 느낌. 보통 네가 감히? 네가 뭐 있어봤자 어차피 너도 사라질 건데. 맞아. 어차피 맞아. 너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이든 사라질 건데 또 네가 뭐 그래봤자 내가 무너질 소냐 이런 마인드로 일단은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짧게 홍콩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길을 제가 잘 못 찾더라고요. 아, 진짜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맵을 보는데 그 제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홍콩도 세 번째 간 거고 다 아는 동네이고 이래서 가면 되지 이랬는데 계속 다른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글 맵이 잘못 가면 뚜둥 이러면서 뚜둥 소리 나잖아.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나침반이 막 돌아가는데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더라고요. 그냥 뚜둥 그러니까 머릿속에 뚜둥 이러면서 그래. 그 이유가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걸 한 4일, 5일을 계속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뭐 배도 거꾸로 타고요. 배는 중간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배도 거꾸로 타고 산 꼭대기도 혼자 막 올라가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되게 깨우쳤어요. 아, 내가 어떤 이상한 징조를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려고 했던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있었던 모든 일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런 사기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낌새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처치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텐데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뭔가 좀 쎄하고 이상한 징조가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을 해봤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조금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자꾸 외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느꼈어요. 많이 알아차리신 거네요. 네. 저는 완전 반대 입장이에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해답이 풀렸어요. 어떻게? 왜 미진 원장님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웃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진짜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아니요. 일단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저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하긴 해요. 조금. 전세 사기 당했는데 재밌기는 해요. 웃고 있는, 그러니까 삶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보니까 뭐 이런 빵빵빵빵 터져도 나는 인생의 시트콤 같아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명상가들은 그 삶에 너무 진지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그냥 하나의 놀이 같아서 별로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놀이처럼 살아간대요. 왜냐면은 인도 그거 배워보면은 이 생이 진짜 뭐 진짜 생도 아닌 거고 네. 영혼으로 보면 정말 긴 생인 거고 정말 순간의 삶이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철학을 배우다 보면은. 왜냐면 그거를 너무 많이 배우셔서. 너무 저를 좋게 포장해주시는 아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점이 다른 거잖아요. 좋은데요. 그래요? 괜찮았어요? 좋아요. 아니 길 걷다가 방금 얘기했죠. 뭐 지구는 둥그니까 뭐 자꾸 걸어가면 어딘간 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지. 네. 근데 만약에 길 가서 뚜둥뚜둥 나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받아쳐서 뒤돌아가고 배 거꾸로 타면 중간에도 내리지 못하는데 그럼 뒤에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 그 스트레스의 구덩이로 빠지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또 이렇게 토스를 잘 해주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을 하지?